동아랑 동시랑.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영, 김정자가 엮어나가는 동아랑 동시랑입니다. 이곳은 열린 방송, 시민이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FM 93.5MHz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네, 저는 동시를 맡고 있는 이지영, 동아를 맡고 있는 김정자입니다. 저희는 전주시 평생학습 라디오 플러스 팀으로 전주 공동체 라디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많이 추워졌죠?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요. 그 전에는 따뜻한 날이 계속되어서 도대체 겨울이 어디로 간 거야 라고 생각했었는데 요즘 추워진 날씨에 좀 방한용품도 많이 팔리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도 추위에 많이 대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우리 멋멋답다라는 말 하는데요. 이 말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겨울답게, 나답게, 우리답게. 혹시 정자님도 답게라는 말 많이 쓰시나요?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데요. 어른답게 행동해라. 이런 말은 조금씩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다운, 동아랑 동시다운 오늘 이 시간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 백민주 시인의 책을 들고 왔었거든요. 기억나시죠? 네. 네. 그런데 이번에도 백민주 시인의 책입니다. 네. 저는 이분 얼굴을 좀 뵌 적도 없고 그리고 친분 관계도 전혀 없어요. 순전히 계절 때문에 이 책을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이 책은 브로콜리 숲에서 출판이 되고요. 백민주 시 첫눈에 대한 보고서라는 책을 가져왔어요. 근데 첫눈은 이미 다 지나갔죠? 네. 그리고 얼마 전에도 눈이 내렸었는데요. 그렇죠. 네. 저는 사실 눈이 내리면 굉장히 좀 불안해해요. 왜냐하면 그 다음날에 만약에 수업이 있으면 가는 길도 좀 미끄럽고 그리고 너무 춥고 그래서 그게 정말 걱정이 많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요즘에 또 내리는 눈은 뭔가 습기가 가득 머금은 눈이어서 피해도 전국에서 좀 심각하다가 들었어요. 그리고 특히 소나무는 눈이 무거워지면 많이 부러지더라고요. 아, 그러네요. 네. 그러면 혹시 눈 오는 날 정자님은 주로 뭘 하세요? 네, 저는 변함없이 출퇴근하는 시간은 멈춰졌지만 네. 눈이라고 해서 예전만큼 설렘도 많아진 것 같지는 않아요. 아. 단지 네. 이제 주변에 또 다 출퇴근하고 방금 선생님도 아이들 수업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많죠. 아, 맞아요. 눈이라는 것이 좀 설렐 때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걱정스럽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나이가 먹었다고 하던데. 우리 그렇죠. 네. 우리도 나이를 먹었나 봐요. 그래서 아, 먹고 싶지 않은 나이예요. 네. 눈이라는 것이 설렘을 주기도 하지만 또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에게 절망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좀 요즘에 들어서 알게 되는 그런 날인 것 같아요. 자, 이제 동시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소개해드릴 이 동시집은 총 6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1부는 책 제목처럼 첫눈에 대한 보고서로 12편의 동시가 실려 있고요. 그리고 2부는 구름 몽타주로 역시 12편의 동시가. 그리고 3부는 웃는 심장으로 12편이, 4부는 훈민정음 연구로 11편이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5부는 깨밭에 온 뻐꾸기 시계로 11편이, 6부는 지는 게 이기는 거 12편이 실려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여러 부제목을 말을 했는데요. 네. 이 중에서 훅 와닿는 제목이 있으신가요? 제목들이 좀 재밌고요. 네. 저는 웃는 심장. 웃는 심장. 네. 심장은 우리 몸 속에 들어 있잖아요. 눈으로 뭐 볼 수가 없잖아요. 없죠? 그런데 웃는 심장이라고 하니까 네. 도대체 심장은 어떨 때 웃을까? 웃는 모습은 어떨까? 아, 네, 불현듯 생각났어요. 네. 아, 그러시군요. 하하하, 호호호 이렇게 웃지는 않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웃을 때는 어떤 모습일까? 심장도 웃을 것 같아요. 우리가 웃으면. 네. 그럼 동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네. 네. 첫 시는 제목과 같은 시예요. 첫눈에 대한 보고서. 백민주.
너 먼저 뛰어내려. 싫어. 무서워. 너 먼저 뛰어내려. 용기 있는 녀석만 들을 수 있는 말. 야, 첫눈이다. 네. 저희가 같이 첫눈이다라고 했는데 이미 저희는 첫눈을 다 겪어봤죠. 네, 근데 이 동시를 보면 첫눈들이 겁을 내고 못 뛰어내리는 모습이 너무 귀엽지 않으세요? 귀여워요. 네. 용기 있는 녀석들은 우리가 소리치는 그런 소리를 들었을까요? 와, 첫눈이다! 이렇게 외쳤겠죠. 네. 듣지 않았을까요? 많은 녀석들이 들어서 눈이 쌓였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외치고 많은 첫눈들이 앞다퉈서 좀 내리고 정말 신날 것 같습니다. 와, 첫눈이다. 이거 계속 오늘 유행어가 될 것 같은데요. 좋아요. 첫눈이다. 짧지만 눈들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동시였습니다. 네. 제 두 번째 동시는 나팔꽃이라는 동시인데요. 네, 지금은 나팔꽃 필 시기는 아니지만 이 동시도 재밌어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들어볼까요? 나팔꽃, 백민주. 이 기집애, 너 그럴 줄 알았다. 나팔꽃 넝쿨 옆에서 소곤소곤 내 비밀 얘기 다 듣고 가서 온 동네에 나팔 불고 다닐 줄 내 알고 있었다. 입니다. 나팔꽃이 좀 소문을 냈나 봐요. 네, 근데 재밌긴 한데 저는 이 동시를 보면서 약간 좀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왜 소문은 기집애라고 나오는데 걔가 냈다고 했을까요? 그 여자 기집애만 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남자도 소문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떠셨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지금 이 시를 보고 네. 그 아이들 동요 속에 네. 그 나팔꽃이 일어나라고 저기 나팔 불어준다는 네. 그 가사말이 있어요. 맞아요. 나팔꽃이 또또따따 나팔 불어요. 이거를 혹시 비유하지 않았나 저는 그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왜냐하면 나팔꽃은 새벽에 꽃이 피었다가 네네. 10시 이전에 지거든요. 저요. 맞아요. 예. 그래서 깨워준다. 그래서 나팔은 소리가 멀리까지 나가는 또 기구잖아요. 그냥 그러지 않았을까. 이번엔 제가 좀 심도 있게 생각했습니다. 여자 남자를 떠나서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하고 좀 생각하는 관점이 다르긴 하죠. 항상 그랬어요? 우리는요. 네. 근데 네, 맞아요. 나팔꽃이 기상나팔처럼 네, 아침에 피어서 깨워줄 수도 있어요. 네, 저는 그 생각했어요. 기집애라기보다 네네. 좀 어디에 집중하냐에 따라서 네, 다를 그 수도 생각을 있죠. 했거든요. 맞아요. 제가 순수성이 좀 결여된 건가? 아니요. 제가 이번에는 그 시인님 뜻에 조금 가까이 가려고 노력했나 봐요. 그렇구나. 네. 그리고 꽃들이 내는 소문은 또 어떤 소문일까도 좀 궁금했거든요. 근데 이 시에서 말고 또 이제 꽃들이 소문을 낸다면 어떤 내용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 곧 필 거예요 이러거나 아니면 있잖아요. 매화는 늦잠 자서 지각할 거예요. 이런 소문일 것 같은데 어떤 소문일까요? 저는요. 얘들아 요즘은 계절을 모르겠어. 나 뛰어나갈래. 그래서 다니다 보면 진짜 특히 철쭉꽃 네. 많아요. 저도 봤어요. 네. 눈 속에 피어 있는 것도 봤어요. 맞아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여린 꽃잎이 붉게 피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정말 꽃들에게 물어보고 싶네요. 과연 우리가 상상하는 소문이 맞는 거야? 라고 물어보고 싶은데요. 자, 이쯤에서 노래 한 곡 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이언티의 눈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하얀 눈이 쌓여 있었음 해요. 그럼 따뜻한 차를 한 잔 내려드릴게요. 계속 내 옆에만 있어주면 돼요. 약속해요. 눈이 올까요? 우리 자는 동안에
뭘까요? 그대 감은 눈 위에 눈이 올까요? 아침 커튼을 열면 눈이 올까요? 서두르지 마요 못다한 얘기가 있어요. 잠이 들고 나면 오늘은 어제가 돼버려요. 계속 내 곁에만 있어주면 돼요. 약속했죠. 눈이 올까요? 우리 자는 동안에 눈이 올까요? 그대 감은 눈 위에 눈이 올까요? 아침 커튼을 열면 눈이 올까요? 잘 봐요 밖이 유난히 하얗네요. 눈이 와요. 눈이 와요. 눈이 와요. 창밖에는 눈이 와요. 어제 우리 말한 대로 차를 한 잔 내려드릴게요. 네. 자이언티의 눈 들으셨습니다. 눈이 올까요? 이번 동시는 2부 구름 몽타주에서 골라봤는데요. 매미 옷이라는 동시입니다. 그 매미는 우월을 하잖아요. 네. 그것과 관련 있어 보이죠? 한번 들어볼게요. 매미 옷 백민주. 새 옷 사달라고 며칠을 울며 조르더니 새 옷 한 벌 얻어 입었나 보다. 헌 옷 벗어놓고 어디 가고 없다. 네, 이런 동시인데요. 네, 좀 짧은 동시죠. 네, 많이 짧습니다. 많이 짧아요. 네. 그런데 네. 매미가 땅에서 나와 네. 옷을 갈아입고 우는 것이 먼저가 아닐까요? 어. 울어서 옷 사준다는 것 너무 현실적인가요? 맞아요, 맞아요. 저도 그 생각을 좀 했긴 했는데, 네, 그렇죠. 그냥 시인의 눈으로 순서에 관계없이 그냥 상상을 했나 봐요. 울어서, 근데 그나저나 좀 울어서 옷을 얻어 입은 매미는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렸을 적에 혹시 운다고 뭔가를 들어준 경험 이런 거 있나요? 정자님이나 아니면 그 딸 자랄 때. 내가 자랄 때는 그런 거는 잘 모르겠고, 네. 저희 아이는 그렇게 뭐 운다 이런 거는 그렇게 없어가지고 네. 그런 일은 그다지 없고, 뭐가 필요한데 언제 사줄 수 있어 엄마 이렇게 하면 약속을 했다가 네. 그래 이때쯤이면 사줘도 되겠다 싶으면 약속을 지켜줬던 건 있어요. 아, 네, 현명하셨군요. 울지는 않아요. 딸도 엄마도 모두 현명하군요. 자, 네. 울어서 옷을 사준다. 엄마가 듣기 싫어서 사줬겠죠? 아니요, 요즘도 보면 네.
길 가다가 막 벌렁 누워갖고 오는 어, 애기들이 있어요. 한 번씩은 진짜 봐요. 네. 버리고 가야 하나요? 안 돼. 그 뭐 엄마들이 막 올라올 것 같긴 한데 네. 그 자기 표현이 너무 이니까. 강한 거죠. 네네. 충분히 그럴 때는 또 그럴 수 있는 때고. 맞아요. 그래야 되는 때. 자, 동시 한 편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나무와 밤나무의 설전이라는 동시인데 들어보세요. 네. 감나무와 밤나무의 설전. 백민주. 그 많던 주홍빛 보석. 사람들에게 다 뺏겼지? 그러게 왜 사람들에게 보석을 내보이니? 나처럼 가시주머니 속에 숨겨놓았어야지. 너는 경솔한 그 행동이 늘 문제야. 그러면 너는 가시주머니 속에 숨겨놓으면 뭐래? 입 벌려 자랑하다가 다 뱉어버리고선. 너는 늘 그 입이 문제야. 이런 동시인데요. 네. 감나무와 밤나무가 서로를 혼내고 있네요. 네. 그런데 어쨌든 안타까워서 서로가 서로에게 하는 것이긴 하지만 잘못은 인간이었을까요? 혹시 네, 정자님이 감나무나 밤나무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을 할까요? 있습니다. 있어요? 감나무야, 네. 까치밥이 남아있네. 네. 밤나무야, 걱정하지 마. 다람쥐가 너를 보존시켜준대. 맞아요. 다람쥐는 그 먹이를 막 여러 곳에 숨겨놨다가 까먹고 못 먹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다시 싹이 나서 네, 삼수리나무, 네, 네, 참나무가 막 여기저기에 어, 많이 자라고 있어요. 밤나무도 마찬가지. 밤나무도. 네. 네, 갑자기 산밤이 먹고 싶네요. 맛있죠. 네. 네, 감나무와 밤나무의 설전도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네. 지금 생각이 또 들었는데요. 네. 이렇게 너무 막 그 입이 문제야. 여기 이 부분에서는 너는 입을 좀 조심해. 할 수 있는 말, 안 할 수 있는 말을 가려서 해. 약간 이런 뉘앙스 좀 있지 아. 않나. 저는 진짜 안타까워서 둘이 서로 이해하는 마음에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어쨌든 인간이 문제죠. 네. 인간이 문제. 네. 인간이 문제랍니다. 청취자 여러분. 네. 이번에는 3부 아까 좋은 네, 제목 네. 골라주셨었죠? 웃는 심장. 네. 웃는 심장에서 한 편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커피 한 자루라는 동시인데 한번 들어보고 느낌 말해주세요. 자, 커피 한 자루 백민주. 2,000원짜리 김밥 한 줄 먹은 후에 12,000원짜리 커피 한 잔 꼭 마셔야 한다는 우리 이모. 커피 한 잔이면 쌀이 한 자루라는데 쌀 한 자루 먹은 우리 이모 배 터지겠다. 네, 요즘에 좀 저가형 커피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관람료까지 해서 커피값이 헉 소리가 나는 곳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네, 제가 초여름에 남원에 수업을 갔었거든요. 근데 근처를 딱 검색을 해보니까 유명한 모 카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오겠어? 그리고 한번 가봤거든요. 근데 갔는데 입장료가 1만 원. 그리고 시그니처 음료 한 잔을 마셨는데 그게 9,000원이었어요. 네. 그래서 9,000원을 내고 이제 19,000원을 냈잖아요. 그러고 먹고 오다 보니까 와, 혼자 먹는 밥값보다 더 나와서 이제 쫄쫄 굶고 집에 와서 점심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럼 네. 입장료가 10,000원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어떤 입장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입장료는 예를 들어서 우리 갤러리 같은 데도 입장료 있잖아요. 근데 거기 커피값이 포함된 경우도 있었지만 여기는 약간 숲처럼 수목원 같은 느낌으로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아하. 자연 경관을 볼 수 있고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는 곳인데 그래서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입장료를 받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그것까지 해서 내고 왔는데요. 제가 쌀 몇 자루를 먹었는지 혹시 정자님도 비싼 커피값에 좀 놀란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헉 소리 나는 커피숍은 안 네, 갑니다. 안 갑니까? 아울러 네. 몰라서도 못 갑니다. 저는 이제 간 김에 한번 가봤어라는 말을 하려고 가봤는데 그냥 가봤어로 끝내려고요. 그렇지 않아도 며칠 전에 친구 이제 결혼식 있어가지고 끝나고 친구들끼리 커피를 먹으러 갔어요. 네.
근데 커피숍 가면 저는 커피는 안 시키고 그냥 차를 시켜 먹거든요. 그러니까 한 친구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네. 야, 이런 커피숍에 와가지고는 커피를 시켜 먹어야 맛이 나는 거야. 그러면서 약간 핀잔을 들었나?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취향대로 먹는 거죠, 뭐. 네. 하나 더 읽고 노래 들으러 갈까요? 좋습니다. 네. 이번에는 거꾸로 장사꾼이라는 동시인데요. 자, 거꾸로 장사꾼. 백민주. 따끈따끈한 붕어빵 드세요. 반짝반짝 구두 닦으세요. 총각, 이 붕어빵 하나 먹어봐. 고마워요, 아주머니. 구두 좀 줘보세요. 제가 닦아드릴게요. 따끈한 붕어빵과 반짝반짝 구두를 바꾼 사람들이 반짝반짝 붕어빵 드세요. 따끈따끈한 구두 닦으세요. 아, 네. 훈훈하고 정감 있습니다. 그림이 좀 그려지는 훈훈하다 못해 따끈따끈해지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나믹 듀오와 박정현이 부릅니다. 싱숭생숭. 크리스마스의 연말에 다들 들떠있는데 약속도 없이 외롭고 붕든 기분 탓자위에 오래된 방은 퍽퍽해 친구는 하루를 자랑하기 바쁘네 내 나부터 날아놔준 얄미운 이불 목해 같아 작은 방 안은 답답해 창밖에서 눈이 내려와요 눈이 내려와 기다린 적도 없었는데 막상 떨어지니 좀 설레 눈이 내려와요 눈이 내려와 첫눈이 와 때마침 나타난 정화 안에 Tick, tick, download. 프로필 사진 바뀌었나 또 확대해보고 속는 셈 예뻐진 너에게 전화를 거네 어디 있어 바빠 별일 없는 거 알아 점심이나 먹을래 틱틱거리긴 했지만 못을 꺼내고 급하게 머리를 말리고 벌써 거울 앞에 한듯하게 하늘에서 첫 눈이 내려와요 눈이 내려와 기다린 적도 없었는데 막상 떨어지니 좀 설레 눈이 내려와요 눈이 내려와 첫눈이 와 때마침 나타난 내 눈 앞에 너 맹숭맹숭했던 너와의 관계 오늘은 이상하게 싱숭생숭 눈 내리는 Good afternoon 맞추며 맞춰보는 너와 나의 눈 내리는 Good afternoon 내리는 눈을 보는 너의 눈을 보는 나의 눈은 치기 아니면 위키 우리 둘이 알아서 엮이는 분 위키 소복히 쌓인 눈을 보통 밟으며 쏟고 찬바람은 내게 널 밀어붙이지 따끈한 입김은 이불처럼 부드럽고 은밀하게 우리를 덮어 이 눈은 마치 휘프크림 커피처럼 새까만 이 도시 위를 하얗게 덮어 눈 안에서 첫 눈이 내려와 눈이 내려와 기대한 적도 없었는데 막상 떨어지니 좀 설레 첫 눈이 내려와요 눈이 내려와
네. 다이나믹 듀오와 박정현이 부르는 싱숭생숭 듣고 오셨습니다. 자, 이번 동시는 훈민정음 연구에서 골랐습니다. 정겨운 이름 백민주. 복지관 할머니들께 컴퓨터를 가르쳐드렸다. 오늘은 카페 가입하기. 먼저 닉네임을 하나씩 만들어봐요. 닉네임은 이름 대신 쓰는 별명이에요. 정희, 부님이, 옥년이 할머니는 별명이라도 고운 꽃이름 갖고 싶었다. 채송아, 꽃다지, 진달래. 이미 가입된 이름입니다. 예쁜 이름은 이미 주인이 있단다. 그럼 글쎄 우리 주제 뭔 꽃이름인고 어울리는 걸로 해라. 그래서 정희, 부님이, 옥년이 할머니는 보리개떡, 똥통에서 건진 고무신, 시어 터진 밥을 별명으로 갖게 되었다. 할머니들이 더 정겨웠다. 네, 저 읽으면서 웃음 참느라고 정말 힘들었거든요. 재밌습니다. 네, 이 동시에서는 좀 슬픔보다는 해악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혹시 닉네임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자스민이라고 했습니다. 아, 향이 참 좋은 자스민. 네, 그래서 이 향이 좋아서 네. 이렇게 향기도 멀리까지 간다고 하더라고요. 아, 맞아요. 자스민 향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걸요? 네, 저는 달빛 여행자입니다. 네. 달빛 소풍이 아니고요. 달빛 소풍을 하면 좋은데 저는 좀 떠돌아다니는 여행자 그런 이미지를 좋아해서 달빛을 좋아하고 그리고 여행 좋아서 달빛 여행자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그럼 여기서 선생님 네. 이 시를 읽어보시는 분들은 네. 똥통에서 건진 고무신 상상도 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겠죠. 쉬어 터진 밥. 저는 이거 먹어봤어요. 아, 시어 터진 밥이요? 쉬어 터진 밥. 이제 쉬어가지고 터지기 일보 직전인 거 깨끗한 물에 씻어가지고 싹 따라내고 다시 먹은 기억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상상하지 못하는 말. 이번에는 이제 깨밭에서 온 뻐꾸기라고 오부에서 나온 동시인데요. 자, 민들레 1, 백민주. 민들레와 할미꽃 나란히 앉았다. 할미꽃은 허리가 자꾸 구부러지고 민들레는 머리가 자꾸 더 휘어진다. 무슨 걱정이 그리 많누. 노랗고 윤기나던 고운 머리 어쩌고. 할머니가 볼까봐 민들레는 흰머리 뽑아 바람에 자꾸자꾸 날려보낸다. 여기 보면 할미꽃보다 더 빨리 흰머리가 나버린 민들레가 할머니 몰래 새치를 좀 날려보내는 것 같은 그런 동시인데요. 저는 이 동시를 읽고 좀 뭉클한 마음도 들었는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영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좀 민들레가 왠지 네. 할머니를 배려해 주는 것 같은 느낌? 네. 또 여기서 그랬잖아요. 노랗고 윤기 나던 고운 머리는 어쩌고 이거를 민들레 내가 흰머리를 하고 있으면 할머니가 또 어떻게 볼까 싶어서 막 뽑아서 버린다? 이게 좀 약간 할머니를 좀 배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이제 마지막 동시를 소개할 시간입니다. 네. 마지막 동시는 6부로가 3편을 더 골라봤거든요. 네. 지는 게 이기는 거라는 동시입니다. 근데 지는 게 이기는 거 맞나요? 어른들이 하던 말씀이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 그러면 동시는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지는 게 이기는 것. 백민추. 털개와 꽃게가 권투시합 하기로 했다. 털개는 털장갑을 끼고 권투할 준비하는데 꽃게는 벌써 기권인가 보다. 털개에게 주려고 꽃을 들고 온 걸 보니 꽃게가 이겼다. 지는 게 이기는 거라고 엄마가 말했다. 네, 이 동시는 털개와 꽃게의 이름 그리고 특징을 보고 이런 발상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희가 잘 모르잖아요. 네,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이제 그림 같은 걸 그릴 때도 화가도 그 눈으로 대상을 먼저 파악을 하고 그림을 그리는데 이거 시도 눈으로 보고 그다음에 생각을 좀 떠올리고 뭔가 정리해서 쓰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오늘 백민주 시인의 동시집 첫눈에 대한 보고서로 함께 하였는데요. 어떠셨나요? 네, 지난번 작품하고 좀 다르긴 하죠. 네, 오늘은 재밌었습니다. 그때는 재미없었나요? 그건 아니었죠. 네, 더 재밌었다는 말이죠. 할머니들이 재미있게 해줬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동시는 지금 이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면서 노래 한 곡 들으시고 이어서 김정자가 전하는 동화가 기다리고 있으니 채널 고정하시고 동화의 세상으로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일리가 부릅니다. 네.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 널 품기 전 알지 못했다 내 머문 세상 이토록 찬란한 것을 작은 숨결로 단 사람 겁없이 나를 불러준 사람 몹시도 좋았다 너를 지켜보고 설레고 우습게 질투도 했던 평범한 모든 순간들이 캄캄한 영원 그 오랜 기다림 속으로 햇살처럼 네가 내렸다 널 놓기 전 알지 못했다 내 머문 세상 이토록 쓸쓸한 곳을 고운 꽃이 피고 진 이곳 다시는 없을 너라는 계절 욕심이 생겼다 너와 함께 살보낸 거가 주름진 손을 맞잡고 내 삶은 따뜻했었다고 바람만 축복 그 짧은 마주침이 지나 빗물처럼 너는 울었다 한 번쯤은 행복하고 싶었던 바람 너까지 울게 만들었을까 모두 잊고 살아가라 내가 널 찾을 테니 네 숨결 다시 나를 부를 때 잊지 않겠다 너를 지켜보고 설레고 우습게 질투도 했던 네가 준 모든 순간들을 언젠가 만날 우리 가장 행복할 그날 첫눈처럼 내가 가겠다 너에게 내가 가겠다 이제 서늘해질 준비를 해야 하나 봅니다. 올여름 흰자랑을 하던 더위도 어느새 자취를 감추고 딱
좋은 가을 날씨는 종종걸음으로 뒷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이 가을이 주랭랑을 치기 전에 하늘도 한번 올려다보고 가을을 품어봅니다. 쓸쓸한 마음은 흘려보내고 겨울이 오기 전에 따스한 마음, 다람쥐 도토리 모으듯 주워 담아요. 안녕하세요. 동아랑 동시랑의 동아를 맡고 있는 김정자입니다. 아름다움으로 꾸며놓은 세상, 우리의 초록별 지구, 마음껏 즐기시고 눈에 담아두셨는지요? 아직 담지 못했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앞서 읽어드린 글은 더위, 가을, 도토리 이런 말들이 나와서 당황하셨죠? 맞아요. 제 글이 아니고 이혜인님의 글 중에 한 구절인데요. 이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계절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얼른 마음에 담아두세요. 저도 가을, 도토리, 더위 막 이런 말이 나와서 좀 당황을 했거든요. 깜짝 놀랐죠. 네, 근데 이혜인 수녀님의 글이었군요. 네네. 네. 올해는 좀 계절들이 꼬리가 길게 그렇게 머물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에서 주랭랑이라는 말이 좀 멋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주랭랑이라는 말이 너무 재미있고 네. 짧아지는 가을을 너무 잘 표현해 주신 것 같아서 좋았어요. 맞아요. 네. 또 하늘도 자주 올려다보죠. 저는 이제 낮에 하늘도 잘 올려다보지만 야간 산행을 하면서 캄캄한 곳에서 별을 보려고 하늘을 자주 올려다보는 편이에요. 밤하늘을 또 잘 보시네요. 그러면 별 많이 보여요? 네, 깜깜한 곳에선 별이 많이 보여요. 특히나 숲은. 만약에 내가 간다면 내가 다가간다면 넌 어떻게 생각할까 용기 낼 수 없고 만약에 네가 간다면 네가 떠나간다면 널 어떻게 보내야 할지 자꾸 겁이 나는 걸 내가 바보 같아서 바라볼 수밖에만 없는 건 아마도 외면할지도 모를 네 맘과 또 그래서 더 멀어질 사이가 될까봐
태연이 부른 만약에 듣고 오셨습니다. 지영 씨, 지금 우리가 네. 들고 있는 것이 종이죠. 네, 종이. 맞습니다. 만약에 이 종이가 없다면 어떨까요? 네, 종이가 없다면 모두 외워야 하고 그리고 종이를 대신할 만한 것들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나무 그렇죠. 껍질 이런 것. 맞아요. 네. 이게 가까이에 있어서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거를 알아야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소개할 그림 동화책은 봉지공주와 봉투 왕자예요. 네. 봉지와 봉투 참 오래간만에 들어보는 것 같지 않아요? 네, 비닐봉지, 편지봉투 이렇게. 그리고 요즘은 거의 시스템이 전산이어서 네. 종이에 글 쓰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음. 근데 프린트는 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봉지공주와 봉투왕자는 이영경 선생님의 그림책이고요. 네. 출판사 사계절에서 만들었습니다. 네. 이 아시방 일곱 동무와 넉점 반인을 쓴 작가이기도 하고요. 네. 이 동화책도 참 많이 알려지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림 동화책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그러면 봉지공주와 봉투왕자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네. 봉지공주와 봉투왕자.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비닐봉지와 종이봉투가 오순도순 모여 살았어요. 불을 조심하고 가위라는 짐승을 두려워하며 차갑고 뾰족하고 날카로운 놈들을 경계하며 한 마음으로 서로를 도와가며 잘 지내던 어느 날 이상한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 종이라는 것들은 말이야 반듯한 척만 하지 너무 나약해. 조금만 무거운 걸 담아도 터져버리잖아. 비닐봉지 쟤들은 너무 시끄러워. 혼자서도 바스락, 둘이서도 바스락. 아유, 말 진짜 많아. 비닐봉지와 종이봉투는 서로를 점점 싫어하더니 꽝! 하고 두 쪽으로 쪼개져 버렸어요. 무거운 건 우리만 들고, 흥! 어우, 냄새. 봉투 또 터졌다. 야, 나라고 터지고 싶겠냐? 비닐봉지는 튼튼해요. 질기고요. 튼튼하죠. 500년 넘어도 껐딱 없어요. 질기고요. 튼튼하지요. 좀 조용히 좀 하라고. 질기면 다냐. 우리는 말없이 할 일 다 한다. 지영 씨 어떠신가요? 종이봉지, 비닐봉지 많이 쓰고 있죠. 네. 생활 필수품 좀 남발하는 거 많죠? 요즘 많이 쓰고 있어요. 맞아요. 네, 저도 어지간하면 시장 가방을 꼭 챙겨 다닌답니다. 네, 그런데 어쩌면 좋아요? 봉지공주와 봉투왕자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어요. 봉투왕자는 멀리 봉지나라를 바라보며 사뿐히 날아올라 공중제비를 돌던 봉지공주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봉지공주도 봉투왕자와 함께 보던 책을 어루만지며 봉투왕자를 그리워했어요. 바람이 부는 어느 날 봉투왕자의 비밀 특파원이 숨어있는 봉지 하나가 공주에게 도착해 편지를 건네주고 뾰로록 하고 재빨리 사라졌어요. 봉지 속에 봉지, 봉지 속에 봉지, 봉지 속에 봉지, 또 봉지 속에 또 봉지, 또 봉지, 또 봉지. 그 속에는 사랑하는 봉지공주님, 달이 크고 둥근 밤에 은하수 강가에서 만나요. 당신의 영원한 봉투왕자. 봉지공주는 기쁘고 설레면서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시간이 흘러 크고 둥근 달이 떠올랐어요. 공주는 가볍게 날아올라 은하수 강가로 향했어. 봉투왕자도 광물에 배를 띄우고 힘차게 노저어갔어요. 그럼 지영 씨, 봉투왕자와 봉지공주가 잘 만났을까요? 네. 그리워서 잘 만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저도 그러리라 생각했는데요. 네. 그런데 봉지나라 분리수거 대마왕은 음. 노발대발 화가 났어요.
페트병 왕자가 곧 도착을 하는데 봉투 왕자를 만난다고 집을 나가버렸기 때문이죠. 여봐라, 딱풀 부대를 불러 봉투 나라를 당당 공격하라. 딱풀, 딱풀, 딱풀. 딱풀 부대는 발 맞추어 앞으로 나가면서 다 붙여버리겠다. 항복하면 살 것이고 반항하면 붙을 것이다. 붙으면 죽을 것이다. 하며 뾱뾱 뚜껑을 벗고는 닥치는 대로 풀칠을 해댔어요. 봉투나라 사람들은 깜짝 놀라 우왕좌왕하며 딱풀이 살짝만 닿아도 입이 딱 붙어 기절해버렸어요. 한편 아무것도 모른 채 달콤한 꿈에 부풀어 노저가던 봉투 왕자는 나라에 딱풀 부대가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알게 됩니다. 은하수가 바로 저긴데 봉지공주. 봉지공주를 만나러 가던 봉투 왕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쳐들어왔으니까 돌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저도 가슴앓이 하면서 음. 나라를 지키러 가는 곳에 네. 한 표 던집니다. 네. 만약에 이 봉지공주가 나중에 알더라도 이해를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요. 맞아요. 봉투 왕자는 뱃머리를 돌려 봉투 나라로 돌아와 용감하게 싸웠어요. 댕공, 댕공, 댕공. 봉지 왕자의 맹활약으로 딱풀 부대의 기세가 꺾이고 딱풀 부대를 궁지로 몰아넣자 주춤주춤 뒤로 물러났어요. 드디어 봉투 왕자가 승리를 하려는 순간 딱풀들이 봉투 왕자를 맹렬히 공격해 왔죠. 봉투 왕자는 그만 끈적끈적 풀투성이가 되어 쓰러지고 말았어요. 딱풀들은 봉투 왕자를 강물에 던져버렸어요. 하나, 둘, 셋, 붕덩. 강물에 던져진 봉투는 어찌 되었을까요? 네, 종이가 물을 만나면 좀 축 늘어져서 풀어져 버렸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죽게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봉투 왕자를 하염없이 기다리던 봉지공주는 애꿎은 치맛자락만 쥐었다 놓았다 하고 있는데 강 저편에서 희끄무레한 것이 내려오고 있었어요. 가까이 다가가 살펴보니 그것은 다름 아닌 봉투 왕자였죠. 봉투 왕자님! 공주는 왕자를 구하러 강물에 뛰어들었어요. 하늘은 잘 날아다녔으나 수영을 해본 적은 없었죠. 봉투 왕자는 잡힐 듯 잡히지 않고 치마 속으로 강물은 자꾸 들어오는데 가까스로 봉투 왕자를 감싸 안았어요. 봉지공주는 치맛자락 한 귀퉁이를 힘껏 잡아 찢어서 뾰로롱 하고 물이 새어나가는 힘을 이용해 둥실둥실 밖으로 나올 수 있었죠. 봉투 왕자는 푹 젖어서 찢어질랑 말랑했어요. 봉지공주는 부채도사님을 불러 봉투 왕자를 말려주고 다리미 선녀님도 불러 뜨끈한 다리미로 꾹꾹 눌러 반듯한 모습으로 되살렸죠. 봉지공주의 정성으로 봉투 왕자와 다시 만난 둘은 얼싸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오, 잘 됐네요. 하지만 봉지공주는 빵꾸난 치마 끝을 잡고 울먹이자 봉투 왕자는 치맛자락을 조심조심 졸라매 주었어요. 그리고는 제 몸을 꾸깃꾸깃 꾸기며 구김새가 있어야 멋진이의 완성이죠. 나도 이제 쓸모 대신 미모 봉지공주 하며 서로의 모습에 하하호호 웃었죠.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이선희가 부릅니다. 인연. 약속해온 이 순간이
인연이라고 하죠. 거부할 수가 없죠. 내 생에 이처럼 아름다운 날 또다시 올 수 있을까요? 고달픈 삶의 길에 당신은 선물인걸. 이 사랑이 녹슬지 않도록 늘 닦아 비출게요. 취한 듯 만남은 짧았지만 빗장 열어 자리했죠. 맺지 못한데도 후회하지 않죠. 영원한 건 없으니까. 운명이라고 하죠. 거부할 수가 없죠. 내 생에 이처럼 아름다운 날 또다시 올 수 있을까요? 하고픈 말만 지만 당신은 아실 테죠. 먼 길 돌아 만나게 되는 날 다시 놓지 말아요. 이 생에 못한 사랑, 이 생에 못한 인연, 먼 길 돌아 다시 만나는 날 나를 놓지 말아요. 이선희의 인연 듣고 오셨는데요. 여러분 즐겁게 들으셨죠? 봉지공주와 봉투왕자 제목만으로도 재미있지 않나요? 아이들이 실제 생활에서 자주 만나는 딱풀과 종이이기에 더욱 친근감을 느낄 수 있는 그림 동화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딱풀 부대는 상상을 초월한 것 같아요. 도서관에서 책 제목을 보는 순간 망설임 없이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비닐봉지와 종이봉투를 갖고 1인극을 공연하게 되면서 책을 만들게 되었다고 하는데 빵꾸나고 구겨져도 우리는 존재로서 아름답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자고 말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해요. 우리도 주변을 무심히 지나지 말고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겠지요. 존재로서 아름다운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전달해보며 저는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첫눈에 대한 보고서라는 백민주 시인의 동시집과 이영영 작가의 그림책
봉지공주와 봉투왕자를 들고 나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방송 횟수가 거듭될수록 동화와 동시의 매력이 깊어지는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좋습니다. 네. 1월은 인디언들은 1월을 인사를 나누는 달, 겨울의 동생달, 그리고 중심의 달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다시 시작하는 1월. 네. 그리고 이 1월은 우리가 희망으로 서로 품어보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달인 것 같습니다. 따뜻하게 나를 안아주며 그리고 희망차게 시작해보는 것. 이런 마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저희 동아랑 동시랑도 그런 마음으로 2월에 다시 찾아뵙기로 하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강하게 잘 지내시다가 새로운 2월에 만나 뵙기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화의 김정자, 동시에 이지영이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또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